만들 뷰 컨트롤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5개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하게 될 거예요. 일단 먼저 5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연락처를 클릭할 경우에 당연히 다음 화면으로 이어지죠. 다음 화면에 이어지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만든 디스클로즈 컨트롤러의 뷰, 뭐죠? 뷰입니다. 디스클로즈 컨트롤러 역시 테이블 뷰를 상속받고 있으니까 UI 테이블 뷰의 서브 클래스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연락처 사람들을 쭈루미 나열을 하고 또 해당되는 사람을 클릭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액션, 그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 셀을 클릭할 경우 이 셀을 그냥 우리가 터치를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동작하고 또 셀의 특정한 지역, 특정한 영역을 클릭할 경우에 지금은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를 클릭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동작,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가 정리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디스클로즈 컨트롤러 헤더 파일 내용부터 보면은 마찬가지로 세컨드 레벨 뷰 컨트롤러고 우리 두 가지 인스턴스 변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NSArray의 리스트, 여기 리스트에 들어갈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방금 봤던 쉘에 나열될 주소록입니다. 주소록의 각각의 항목들이고 다음에 디스클로즈 디테일 컨트롤러라고 해서 별도의 뷰 컨트롤러를 하나 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레벨이죠. 서드 컨트롤러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 디스클로즈 디테일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화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 자체가 디스클로즈 컨트롤러입니다. 그죠? 디스클로즈 컨트롤러의 뷰 화면이죠. 뷰. 그 뷰에서 특정한 셀을 터치했을 경우에 나타나게 될 세 번째 화면. 세 번째 화면이니까 마찬가지로 세 번째 뷰 컨트롤러가 필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세 번째니까 서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을 우리가 또 구성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보다시피 클래스에서 지금 세컨더리 뷰 컨트롤러까지 우리 구성되어 있고 다음에 서드 세 번째 뷰 컨트롤러를 구성해야 되겠죠. 클래스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룹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한 그룹의 이름을 Third Controllers, Third View Controllers. 여기다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되겠죠. 새로운 파일을 추가할 텐데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UI View Controller, 그죠? UI View Controller. 우리가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이 View Controller의 서브 클래스니까 UI View Controller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기본적으로 with XIB for use interface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XIB를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죠. 직접 만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Next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이름을 Disclose Detail Controller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가 다 추가되었습니다. 하나의 클래스죠. 하나의 클래스에 두 개의 파일. 하나는 Disclose Detail 헤더 파일이고 하나는 Implementation 파일이고 우리가 XIB 니 파일을 만들지 않았죠. 니 파일은 우리가 수동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하죠. Disclosure Detail Controller의 내용입니다. 이제 파운데이션 킷과 UI 킷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을 쓰더라도 지금 상태로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좀 더 기능이 많은 UI 킷으로 하도록 하죠. 그리고
자, 디스클로즈 디테일 컨트롤러는 세 번째 레벨의 컨트롤러이고 인스턴스 변수는 라벨과 메시지 두 개의 인스턴스가 있고 라벨에 대해서는 IB 아울렛을 선언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연결하겠다는 거죠. 인터페이스 빌더를 불러들어서 그 화면에서 특정한 오브젝트와 이 라벨 인스턴스 변수를 연결하게 될 겁니다. 임플멘테이션 파일 역시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현재 이제 뷰 컨트롤러의 서브 클래스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메소드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죠? 만들어져 있는데 이 녀석들을 우리가 작성해 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체를 했습니다. 뷰 디드로드하고 다 같이 있는 건데 달라진 것은 신스사이즈한 것하고 그리고 view will appear 메소드에서 라벨의 텍스트에다 메시지 인스턴스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할당한다는 거. 요것이 다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니 파일을 구성을 합니다.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 view will appear라고 하는 메소드하고 view did load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view did load였죠. view did load 같은 경우는 first view 컨트롤러 보면은 view did loa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view did load라고 하는 메소드는 한 번 앱이 진행될 때 단 한 번 호출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뷰 컨트롤러의 뷰가 사용자에게 제시될 때 그때 호출되는 것이 뷰 디드로드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화면을 빠져나갔다가 다른 화면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그 화면을 불러들였을 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불러들였던 그 화면이 그냥 그대로 앱이 종료될 때까지 이용되는 것이 뷰 디드로드 메소드에서 구성된 화면입니다. 그리고 뷰 윌 로드는 좀 다르죠. 뷰 윌 어피어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자, 뷰 윌 어피어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이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제시될 때마다 호출되는 것이 뷰 윌 어피어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앱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화면을 보고 있다가 사용자가 다른 화면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그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화면을 처음부터 다시 그려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해당 화면이 내용이 계속 바뀌는 경우 계속 바뀔 경우에는 view will appear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고 한 번만 앱이 구동될 때 단 한 번 만들어진 모습이 앱이 종료될 때까지 변함이 없다고 하면은 그때는 view did load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 두 가지 차이점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 앱을 만들고 있는데 이 니 파일을 지금 만들게 될 거예요. 니 파일 자체가 그러니까 disclose detail controller 그죠? disclose detail controller 이 녀석에 해당되는 이 녀석에 해당되는 니 파일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니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도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될 텐데 니 파일을 이렇게 여러 개 나눠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니 파일은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다 불러오거나 아니면은 다 불러오지 않거나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가지 뷰들을 여기 보이는 main window.xib 그죠? main window.xib에다가 여러 가지 뷰들을 다 포함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구성하는 앱이 화면이 20개, 2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20개 정도의 화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20개 화면을 몽땅 다 main window.xib 파일 속에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윈도우라고 하는 화면이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상에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는 뷰도 보이고 그리고 퍼스트 뷰 컨트롤러에 소속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아이템이라고 하는 뷰 컨트롤러도 보이죠.
그죠? 다 보이는데 여기다가 원하는 만큼의 뷰를 다 추가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니까 앱이 구동될 때마다 이 전체 화면들이 항상 다 불려온다는 거잖아요. 다 불려오니까 메모리 공간을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죠? 따라서 애플의 가장 큰 장점인 부드러운, 그죠? 부드러운 화면 조작이 불가능하겠죠. 왜? 메모리 공간이 상대적으로 제약되어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일로 여러 개 나눈 다음에 꼭 필요할 때만 해당 뷰를 불러오게끔 하는 거죠. 그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뷰다. 사용자가 아직 터치하지 않았다. 사용자가 터치할 경우에만 해당 뷰가 불려온다고 한다면은 그 뷰를 처음부터 앱이 구동될 때 가져다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게 문제죠. 그죠?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나누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이 불려오는 알고리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파일이 불려오는 알고리즘이죠. 일단 먼저 간단하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해서 이 파일 불려오는 알고리즘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베이스드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보겠죠. 이름은 내비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 앱. 그죠? 혹은 내비보다는 니 파일. 그죠? 니 테스트 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세이브 에즈에서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이게 내비게이션 앱입니다. 우리가 디폴트로 만들어진 내비게이션 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 녀석을 일단 동작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기존의 시뮬레이터를 종료를 하고 그런 다음 우리가 방금 만든 니 테스트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앱을 한번 동작시켜보자. 동작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리소스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리소스 폴더를 열어보면은 main window.xib가 있고 다음에 root view controller.xib 해서 두 개의 xib로 나눠져 있죠.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한 앱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죠. 그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두 개의 닙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main window.xib가 있고 root view controller.xib가 있죠. 상당히 높군요. 동작하는 거. 자, 맨 윈도우의 XIB 내용이 어떤지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죠. 윈도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있고,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클릭하면 내비게이션 바가 있고, 루트 뷰 컨트롤러가 있고, 그 속에 보면은 내비게이션 아이템이 있고,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main window.xib 파일,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하고 있던 앱의 main window xib 파일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성하던 것에는 없던 것이 하나 더 있죠. 뭐냐니까 root view controller.xib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열어보게 되면은 보다시피 테이블 뷰가 하나 달랑 들어있죠. 그죠? 자, 테이블 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